자,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비가 와서 좀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데 약간 부담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그래도 비 오는 가운데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좀 늦게 오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오리월, 우리 시코, 시그마 코스에서 이제 오리월 강좌 기출 분석으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기출 분석은 교재가 2권입니다. 지금 먼저 나온 교재가 기출 분석 A 교재, 의문론, 형태론, 의미론, 화용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언어학을 포함하는, 그런 교재가 한 권 있고요. 요거는 이제 출간이 돼서 여러분이 아모르북스나 기타 인터넷 서점에서 이렇게 이제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교보문고에도 아마 나와 있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출분석 B는 통사론하고 학교문법 교재인데, 요거는 아마 6월 우리가 이제 5주차 들어가기 전에 나올 예정입니다. 이게 통사론 학교문법은 6주차부터 지금 6주차부터 이제 시작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 전에 이렇게 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 2월에 기본 심화반이 있었죠. 그리고 의문론을 했었고, 그 다음에 3, 4월에 역시 기본 심화로 이제 통사론 학교문법을 했었습니다. 또 1, 2월에 이제 원서 기본 일러 포네틱스 앤 포놀로지 필립 카의 원서를 했었고, 그 다음에 3, 4월에 우리 English Syntax and Argumentation, 통사론 이제 원서 교재를 했었죠. 그리고 5, 6월에는 이제 오전반에서는 지금 이 시간이에요. 이 시간에서는 기출 분석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오후반에서는 원서 기본 3로 Transformational Grammar, 교재를 가지고 우리가 통사론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충 자료 보시면 여기 실러버스죠. 거기에 이렇게 안내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7, 8월부터는, 전체적으로 이제 문제풀이인데, 제가 올해 통사론하고 학교문법을 처음 했기 때문에, 문제풀이는, 의문론, 그 다음에 이제 기타 나머지 영역들을 이제 풀어볼 것이고, 그 다음에 기본 원서, 네 번째, 사회언어, 이렇게 이제 연결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뒷장을 넘겨보시면, 자, 시그마 코스의 강의 목표는 뭐라 그랬죠? 전공 점수 65점 이상을 목표로 해서 올해 반드시 합격한다. 자, 그래서 초세에 반드시 이제 합격하는 그런 목표를 우리가 가지고 이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강의 진도 및 내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밑에 이제 주차별 강의 내용을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의문론하고 형태론, 의미론, 화용론, 그 다음에 이제 linguistics 포함해서, 총 이게 한 80문항입니다. 지금 교재에 들어가 있는 게 80문항이고, 그 다음에 이제 syntax, grammar 부분이 60문항. 그래서 총 140문항이거든요. 이게 상당히 많습니다. 100문항 이상을 8주차에 푼다는 것은, 그것도 140문항을 푼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2시간 반 내외로 이제 시간 계획을 잡아놨기 때문에 보통 10시부터 이제 1시로 되어 있는데 한 2시간 반 정도 이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의문론을 중심으로 해서 5주차까지 먼저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6, 7, 8주차는 신텍스하고 그래마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주차당 보통 거의 지금 16문항에서 20문항이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18문항 정도 이렇게 배정이 되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일일이 모든 문항을 다 풀어볼 수는 없고요. 물론 2014년부터 2018년 우리 서답형으로 바뀐 그러한 유형에서는 꼼꼼하게 하나씩 다 풀어볼 거고요. 그래서 오늘도 2014년부터 2017년까지 11문제를 풀어볼 겁니다. 첫 주라 4문제씩 이렇게 풀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워서, 2018년도 문제 3문제는 다음 주차에, 2주차에 이렇게 연결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문론하고 형태, 의미, 화용, 링귀스틱 부분은 보통 즉, 의문론은 14문제, 16문제, 15문제. 그래서 총 이제 42문제를 풀어볼 텐데, 거기에 강의 일정 밑에 보면은 제출제 가능성 매우 희박한 문제는 개요만 설명하고 해설 강의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문제에
그 어떤 제출제 가능성이 낮은 거 있죠. 뭐 중요성이 좀 떨어지는 거, 이런 것들은 제가 일일이 다 해설 강의를 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뭐 당연히 먼저 풀어보셔야 되고, 간단한 개요 정도만 설명하고 넘어갈 테니까, 그렇게 이제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문제를 풀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업 전에 반드시 여러분이 기출 문제를 미리 한번 풀어보셔야 효과적으로 이 강의를 이제 활용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수업 중에는 교재 좌측에는 문제가 수록이 되어 있고, 우측에는 서술형 이제 쓰기 연습하고, 그 다음에 지문문 자료 분석하기라고 해서 판사하는 내용들을 여러분이 지금 적을 수 있도록 이렇게 교재가 좀 알뜰하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잘 구성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활용을 해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수업이 끝난 후에 여러분 이제 복습하실 때는 서술형 쓰기 연습 부분 있죠? 그래서 중요한 표현을 3문장 정도를 발췌를 했습니다. 그래서 발췌된 부분들을 써보면서 중요한 표현들을 좀 익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교재의 뒤쪽에 보면은 부록이라고 해서 정답하고 앤서키하고 그 다음에 보충 자료를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게 그냥 보기에는 좀 불편하니까 이렇게 좀 분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눠서 분철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도 가능하면 정답 부분하고 보충 자료 이 부록 부분 있죠? 이 부분들은 좀 잘라서 이렇게 딱 뜯게 돼 있지는 않아요. 비용이 좀 더 들어간다 그래서 그냥 칼로 이렇게 잘 자르면 깔끔하게 분리가 됩니다. 그리고 투명 테이프로 살짝 붙여주면은 깔끔하게 이렇게 정리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이제 활용하기가 이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좌측에는 문제를 놓으시고 우측에는 부록편을 놓으시면, 저도 수업을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충 자료를 이제 가끔 이제 활용할 때가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주차별로 제가 문항 번호를 전부 다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미리 이렇게 풀어볼 수 있도록, 그래서 강의 진도표에 맞춰서 우리가 예습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네. 죄송합니다. 어제부터 계속 목이 안 좋아서 수업의 중간중간 이제 끊기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래서 좀 조심하려고 하는데도 목감기가 와서 이렇게 목 상태가 약간 좋지는 않은 편이거든요. 자, 이 교재의 프레피스를 한번 먼저 볼까요? 자, 넘기면, 프레피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여러분이 한번 그냥 참고로 읽어보시고요. 중간에 보면은, 기출분석 교재는 하고 3가지 특징적인 부분들을 간략하게 이제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2002년부터 2018년까지 17년간 기출문제를 이제 수록하고, 기출문제를, 이렇게 해설을 하려고 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면은, 문항별 지문 내용을 상세히 분석했어요. 그래서 영어 기본 심화교재, 우리 기본 심화교재가 이제 있죠? 거기에 내용과 연계를 함으로 인해서 어떤 기출된 그러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교재하고의 연계성을 이제 보여주고 있고, 교재의 신뢰성, 좀 신뢰도를 여러분이 알 수 있도록 연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잠시 후에 잠깐 직접적으로 이렇게 보도록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문항 배열은 어떻게 했냐면, 연도별로는 2014년부터, 연도별로는 앞쪽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즉 서답형, 최근에 문제 서답형 유형을 먼저 이제 배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2002년부터 2013년까지, 요때는 물론 이제 주관식하고, 2002년부터 2008년까지는 이제 주관식 유형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글과 영어를 같이 이제 쓸 수 있게끔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009년부터 2013년까지는 객관식. 예. 그러니까 1차는 객관식 유형으로 시험을 봤었고, 그 다음에 2차는 논술형으로 봤었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이렇게 이제 구분을 했었고, 지금은 이제 지금 5년이 됐죠.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서답형 유형으로 출제를 하고 있죠. 서답형 유형은 크게 다시 기입형하고, 우리가 알고 있듯이 기입형하고, 그 다음에 서술형, 그 다음에 논술형.
물론 2014년하고 2015년도에는 기입형에 듣기도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듣기는 이제 폐지가 됐습니다. 그죠? 자, 그렇게 이제 연도별로 먼저 배치를 이제 했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순서로는 영역별로 구분을 했습니다. linguistics, English linguistics 안에서도 의문론, 형태론, 의미론, 화형론, 일반 언어학. 그래서 이거를 기출분석 A 교재로 묶었고, 기출분석 이제 B 교재는, 이제 곧 출간이 될 겁니다. 아마 5월 말이나 6월 초 정도에 이제 출간이 될 텐데, 그거는 이제 syntax하고, 그래마, 스쿨 그래마라고 하는 부분, 그렇게 이제 따로 교재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자, 넘겨보시면, 자, 이제 목차가 있습니다. 그죠? 목차 기출문제 분석 객관이 있고, 그래서 금방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는 이제 연도별 순서는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영역별로는, phonology, morphology, semantics, pragmatics, general linguistics, 그 다음에 부록에 이제 answers하고, 그 다음에 보충자료,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오케이. 자, 네, 어서 오세요. 자, 영어학의 기출문제 분석 객관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어느 정도 이제 전체적인 이런 교재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이제 기출 분석을 왜 하느냐. 이걸 한 3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한번 간략하게 기출 분석의 그런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유형 파악이죠. 자, 유형을 한번 우리가 파악을 해볼 수가 있다.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왜 2002년부터 2008년까지는 주관식으로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글로 쓰거나 아니면 영어로 쓰는 그러한 주관식 유형이었고, 물론 지금의 서답형 유형하고는 또 상당히 좀 달라요.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기출문제를 풀면서 내용 중심으로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유형은 지금 이제 서답형 유형으로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2009년부터 2013년까지는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차는 객관식 오지선다로 이제 물론 다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오지선다로 출제가 됐었고, 2차는 논술형으로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논술형은 한 200자 정도의 그런 이 답을 쓰는, 그래서 행으로 하면 한 20행 정도 10자씩 해서 그 정도의 분량으로 이제 했었는데, 상당히 이것도 좀 부담스러운 그러한 유형이었었는데, 어쨌든 지금은 이제 논술형, 서술형하고 이제 논술형으로 이제 바뀌게 된 거죠. 그다음에 2014년부터 2018년, 이제 2019년까지 이제 아마 이 유형이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계속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모르겠어요. 이제 내후년에는 이제 또 바뀔지, 아니면 올해도 좀 일부 조금 유형이 좀 변경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아직 공지가 된 게 없기 때문에 좀 이제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서답형은 전부 다 이제 영어로 쓰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3가지 유형으로 다시 또 분류가 된다. 기입형 블랭크 문제 있죠? 한 단어나 2단어 정도로 블랭크가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는 대부분 이제 하나 정도 주어지는데, 2개까지 이렇게 주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술형, 비포용 답안지로 한 4줄 정도 쓰는, 그러니까 특히 이제 단어수로 이야기하면 50단어에서 많게는 한 70단어, 보통 일반적으로는 50단어에서 한 60단어, 행으로 하면은 적어도 이제 3.5행 정도. 그러니까 세 행은 좀 써야 되겠죠, 그죠? 자, 3줄 정도는 이제 써줘야 됩니다. 적어도 3줄 반 정도. 그 다음에 이제 논술형은 10점짜리로 이제 한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요거는 현재 이제 교수법으로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에는 이제 2문제 출제될 때는 한 문제는 교수법이고 한 문제는 이제 일반 영어였었는데, 한 문제로 이제 문항수가 줄면서 지금은 이제 논술형은 교수법만 출제가 되고 있다는 거.
근데 이것도 교수법은 낸다라고 하는 특별한 그 지침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계속 교수법이 출제가 이제 됐었던 거고요. 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출제 범위가 어디까지냐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출제 내용. 이제 사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 기출문제를 물론 많이 풀어서 그런 범위와 내용을 어느 정도는 감을 잡을 수는 있겠지만, 저는 이제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이제 그 기출 분석을 해서, 결국은 이게 이제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냐면, 교재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죠? 교재에 출제 범위와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은 이제 출제 범위는 이제 목차 안에 들어가 있고 거기에 이제 내용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 기출 분석 그 A 교재를 보시면 잠깐 그 목차에 대해서 기본 심화 목차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어디 있냐면 제가 아까 연계 분석을 했다 그랬죠. 그 15쪽을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15쪽을 보면은 여기는 이제 의문론만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어쨌든 뒤에 이제 뭐 모폴로지, 시멘틱스, 프라그매틱스, 저널 링귀스틱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만은 자 15쪽에 보면은 의문론 부분만 보더라도 2002년부터 2018년까지는 교육과정 평가원에 들어가면 요거는 이제 그 기출 문제가 전부 다 그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 다운을 받아서 활용하실 수가 있고 저희 또 그 네이버 카페에 이태윤 영어 네이버 카페에 제가 기출 문제를 다 올려놨습니다. 연도별로. 그래서 그거를 또 다운받아서 직접 이렇게 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전부 기출 문제를 이제 그 분석을 했고 거기에 보면은 각 문항당 토픽을 다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한번 내가 어느 정도 이런 토픽에 좀 익숙한지 정도를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조금 뭐 낯설기도 하고 또는 좀 익숙한 그런 용어들도 있을 텐데 자 체크를 어떻게 하시냐면 그 옆에 이제 그 우측에다가 약간 빈 공간이 있죠. 우측에다가 동그라미 자 동그라미 네모 세모 X 이렇게 이제 네 등급으로 네 단계로 한번 표시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일단 볼까요? 2002년도에 7번에 Errors of Segmental Sense Prosegmental 돼 있죠. 그럼 요것만 읽어보면은 분절음과 그 다음에 초분절음의 발화오류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 에러라고 하는 건 발화오류겠지, 그죠? 그러한 그 pronunciation, speech error에 대해서 내가 걔도 뭐 문제는 보지 않았으니까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이 말이 무슨 말인지는 알겠다. 충분히 알겠다라고 그 나름대로 판단이 되면은 동그라미. 그러니까 한 80% 이상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80% 이상 내가 이 토픽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이 온다. 그럴 때는 이 동그라미 표시를 해보시고 한 50%는 조금 넘는 것 같다. 한 60% 정도면 네모. 그 다음에 한 40%, 50% 좀 못 미치는 것 같다. 그 다음에 X는 전혀 모르겠다. 여기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내가 들어보지도 못한 것 같다. 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 그런 그 토픽 같은 경우에는 X를 이렇게 표시하면 그러면 적어도 내가 친숙도를 좀 알 수가 있는 거죠. 아직은 친숙도가 그렇게 높진 않을 거예요. 이러한 그 개념이나 용어들에 대해서 또는 이런 토픽에 대해서, 그죠? 자, 그렇게 한번 활용을 해야지만이 그 어느 정도의 나의 이제 그 위치를 가늠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이해됐죠? 특히 최근 문제 2014년부터 2018년 그 지금 서답형 유형으로 그 되어 있는 부분들을 오늘 1번부터 11번까지 풀어볼 예정입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그 다음에 2018년 세 문제는 다음 주에 이렇게 연결해서 풀어볼 겁니다. 자, 그래서 2014년도 1번 문제 또 하나 해볼까요? 자, A형 기입형으로 11번 문제인데 그 Velarization and Syllabic Structure. 자, Velarize가 뭔지, 그죠? 근데 이제 이게 다크엘하고 슬래빅 다크엘과 슬래빅 L이 되는 그런 의문 현상을 우리는 Velarization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에 대한 이해가 물론 이 내용들은 전부 다 기본 심화 교재의 포노로지컬 룰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그거를 한번 이렇게 표시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측에다가. 그래서 나중에 이거를 전부 다 한번 이렇게 분석을 해보는 거죠. 동그라미가 몇 개, 네모가 몇 개, 세모가 몇 개, x가 몇 개 해서 나의 친숙도 전체를 한번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래야 이런 제가 이 지문 내용 분석한 것에 대한 그러한 의미가 더해지는 거죠. 자,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 자,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넘겨보시면, 자, 아까 우리가 기출 분석을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출제 범위와 내용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근데 이건 다 어디에 있다? 교재에 있다. 그래서 지금 기본 심화 교재를 가지고 계신 분들, 또 공부하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 이제 금방 이해가 될 거고, 또 뭐 제 교재가 아니더라도 다른 그런 스님 이제 교재를 갖고 계신다면 한번 기출 문제하고 연계를 한번 이렇게 시켜보면 확실히 신뢰도를 여러분이 이제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챕터 2부터 나와 있는데, 챕터 1은 이제 포놀로지하고 포너틱스에 대한 그런 개념 설명이기 때문에, 뭐 그것은 크게 이렇게 중요하진 않아서, 1장은 뺐습니다. 그래서 2장에 보면은 consonant vowels. 자, 이 consonant vowels를 보면은 2002년부터 2008년 우측까지 쭉 연결하면 2013년까지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게 워낙 많기 때문에, 일단 좌우측으로 2002년부터 13년을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분석할 때 온점으로 표시한 게 있고 이렇게 반점으로 표시한 게 있죠. 그래서 이거는 직접적으로 출제가 됐다. 직접적으로 출제가 됐다는 건 뭐냐면 개념뿐만 아니라 용어가 바로 출제가 됐다는 거야. 요거는 간접적으로 지문 안에 이러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얘기야. 이런 내용들이. 그래서 consonant vowels는 이건 뭐 기본 개념이고 기본적으로 반드시 암기하고 있어야 되는 내용인데, 자, 여기 가만히 보니까 2002년부터 2008년까지는 특히 이 주관식 유형의 문제에서는 직접적으로도 많이 출제가 됐었죠. 그러니까 직접 물어봤다는 거야. 자, 근데 2009년부터 13년 문제를 그때 유형을 객관식 유형으로 보면 이때는 직접적으로 물어보진 않고 반드시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필수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그런 개념이나 용어로 우리가 이제 바뀌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넘겨보세요. 자, 서답형 유형으로 바뀌고 나서는 두 문제가 여기서 출제가 됐습니다. 두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빌라라고 하는 부분이 하나 출제가 됐었고,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날, 퓨처 부분이 또 여기서 그런 부분 연계해서 이제 출제가 됐었죠. 왜냐하면 코로날이라고 하는 것은 인터덴탈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엘비올라, 펠라토 엘비올라, 펠라토 사운드를 우리가 이제 코로날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다 여기에 이제 연계가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을 우측 페이지에 보면은 5번에 교재 내용에 따른 출제 빈도 분석해서 2002년부터 2018년까지 싹 모아놨어요. 한눈에 딱 볼 수 있도록. 그죠? 그러면 이제 챕터 2 consonant vowels에서는 2002년부터 8년 주관식 유형에서는 지금 보니까 직접적으로 출제된 그런 부분들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서답형에 역시 직접적으로 출제된 부분이고, 지금 간접 직접을 다 합쳤을 때 이거는 너무 필수적이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거는 시험 범위에 포함이 되고 시험 내용의 컨텐츠로 전부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반드시 먼저 해야 되고, 그래서 앞쪽에 이제 교재 구성상 앞쪽에 배치가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바로 볼게요. 여기서 보면은 챕터 3, 4, 5, 6, 7, 8, 9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주관식 유형에서는 특히 어디가 이제 많이 중요했었냐면은 스트레스하고 인토네이션 부분에서 출제가 많이 됐었죠. 자, 보세요. 이게 가장 특징적이에요. 스트레스하고 인토네이션에서 주관식 유형에서는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됐었는데, 아마 이 시기가 또 뭐냐면은 유창성을 강조하던 교육과정사 유창성을 강조하던 그러한 시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스트레스 인토네이션, 플루언시와 관련 있는 스트레스 인토네이션이 많이 출제가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2009년 이후로 오면서 출제 빈도가 완전히 떨어지죠. 그리고 서답형 2014년부터 2018년까지는 거의 출제가 되고 있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간접적으로 조금 연결이 되어 있지 직접적으로 출제가 되지 않다는 거예요.
스트레스 인터넷이 부분은. 그래서 이거는 아마 서다평에서 채점하기에 상당히 좀 그 부담스럽고 좀 그 채점 기준이 그 정하기가 쉽지 않아서 그런 것도 있고, 또 교육과정상 어떻게 보면은 다시 이제 그 액큐러시 쪽에 좀 더 이제 그 관심을 다시 두다 보니까 뭐 그러한 이제 영향도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제가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정말 이 다른 뭐 스님하고 비교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떠한 다른 기출 분석 교재를 보더라도 또 기본 심화 교재를 보더라도 기출 분석을 이렇게 17년 동안 뭐 누구나 기출 문제 풀이를 합니다만 이거를 분석해서 이렇게 교재에 반영을 시킨 경우는 저는 감히 말씀드리지만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대충 해서 교재를 구성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뭐 영어학 교재라고 하는 것이 기본 그런 많은 원서들도 있고 국내 많은 교재들이 있기 때문에 목차 비슷하게 하면 뭐 문제 교재 하나 만드는 거면 한 달이면 만듭니다. 편집하면 뭐 그냥 뭐 하루 이틀에도 만들 수가 있는 게 교재예요. 그러나 이거는 진짜 그렇게 해서 만든 교재가 아니라 17년간의 기출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또 예측하고, 그죠? 그래서 만든 그런 이 교재가 바로 기본 심화 교재입니다. 근데 이제 1월 달에 출간된, 지난주에도 우리가, 이번 주죠. 이번 주 화요일 날, 월요일이군요. 월요일 날 무료 특강을 했지만은 그 교재는 지금 제본 교재로 출판이 되다 보니까, 제본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제 편집 과정에서 편집을 제대로 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좀 급하게 수업을 진행하느라. 그래서 그거는 이제 폐기를 하고, 곧 한 6월, 이제 지금 편집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기본 심화 교재도 정식 출간 교재로 곧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오시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한번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눈에 딱 들어오죠. 그 다음에 이제 어디가 중요하냐면, 이것만 봐서는 또 중요도를 어느 정도는 파악할 수 있지만,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면, 8장하고 9장이에요. 크로놀로지컬 프로세스하고 크로놀로지컬 룰이죠. 그러니까 이걸 전체를 통해서 이제 왜 중요하냐면, 서다평 유형에서 서술형에 4점짜리나 5점짜리가 매년 여기서 하나씩 출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렵게 출제가 된다. 그러니까 의문론 기타 영역에서 가장 어렵게 출제가 되는 부분이 바로 8장 9장이에요. 8장 9장. 그래서 마지막에 넣은 겁니다. 교재 구성상. 그리고 여기는 안 할 수가 없고요. 자, 요거는 이제 최근 문제를 우리가 풀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4년부터 18년까지 구체적으로 하나, 둘, 셋, 네 문제가 여기 출제되고 간접적으로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2009년부터 2013년에도 가장 많이 출제된 영역이기도 하죠, 여기가. 자, 이렇게 출제 범위와 내용이 교재에 다 포함되어 있고 이것이 분석적으로 우리가 시각적으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거. 이 교재의 가장 특징 중에 하나하고 가장 자랑할 만한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출 분석을 하는 이유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과거는 뭐 우리가 여기 이제 기출 문제를 해설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그죠? 2002년부터 2008년까지, 2009년부터 13년까지, 2014년부터 18년까지 그 유형별로 기출 문제를 우리가 풀어서 그 범위와 내용을 이제 확인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현재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이제 대비해야 되는지, 그죠?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현재 나의 상황을 또는 임용시험의 지금 현재의 상황들을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또 우리 2019년 대비 우리가 예측을 해야 되는 거죠. 미래를 예측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출 분석은 크게 이렇게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이제 우리가 한 2시간 반 정도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이렇게 걸립니다. 한 문항당. 그래서 한 1부하고 2부로 이렇게 나눠서 좀 중간에 쉬는 시간을 이렇게 갖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 교재를 여러분이 보는 방법을 이제 알려드렸으니까, 필요할 때마다 한 번씩 이렇게 확인을 해 두시고, 어디가 중요한지, 또 내가 어디가 약한지 정도를, 늘 파악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어디로 가냐면, 자, 20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기출문제, 지문 분석 및 실전 문제 예상하기. 앞쪽에 보면은, 제가 지금 따로 설명을 드리진 않았는데, 여러분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냐면, 10쪽에 영역별 기출문제 분석 및 학습 전략이라고 돼 있죠? 이거는 이제 서답형 유형을 분석해서, 이제 분석 내용하고 학습 전략을 넣는 거니까 여러분이 꼼꼼하게 한 번씩 읽어보시면 뭐 어려움은 이렇게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거기 영역별로 좀 분포를 빈도나 이런 것들을 잠깐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어디냐면 9쪽 문제 바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조금 아쉬움이 있네요. 자, 8쪽 9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영어학 전반에 대해서 출제 빈도를 한번 보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8주 동안에 140문제를 다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조금 말이 빠를 수 있어요. 중요한 부분은 이제 천천히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 좀 빠르게 진행을 할게요. 자, 8쪽에 보면은 영역은 크게 이제 영어사부터 시작해서 언어학까지 돼 있는데 영어사는 여기 X 표시 하셔도 됩니다. 지금 2006년에 한번 출제가 됐었고요. 그 이전에 이제 조금 출제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2002년도 이전에는 좀 많이 출제가 됐었는데 2002년부터는 2006년도에 딱 한 번 영어사 부분에서 출제가 된 경우가 있었고 그 이후부터는 한 번도 출제가 되지 않고 또 미래를 예측하는 차원에서 보면은 출제가 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문론과 이제 관련해서 중요한 부분은 제가 기출 문제를 풀면서 조금 이렇게 연결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혀 관계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직접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통사론은 여전히 많이 출제가 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거기 보면은 객관식하고 논술형이 있는데 논술형 같은 경우는 따로 이제 분리를 했습니다. 논술형 같은 경우는 다 어디에서 출제가 됐냐면 영문법에서 출제가 됐어요. 영어학 같은 경우는. 물론 여기에는 이제 규수법도 있습니다. 규수법도 있는데, 규수법 아니면 이제 영문법인데, 영문법에서는 통사론 부분은 직접적으로 출제가 되지 않았고 다, 스쿨 그래마 쪽에 이제 출제가 됐었죠.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의문론은 여전히 출제 빈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 다음에 형태론, 의미론, 화용론, 그 다음에 이제 언어학이라고 해서 이거를 예전에는 좀 무시했어요. 다른 선생님들도 그렇고 무시해서 아예 그냥 빼버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속이 없어요. 고화로 이제 남아있었던 그런 문제들이거든요. 왜냐하면 일반 영어에서 안 다뤄, 교수법에서 안 다뤄, 영어학에서 안 다뤄. 왜냐하면 영어학에서 이걸 다루자고 하니 새로 이 컨텐츠를 이제 또 구성을 해야 되니까 그런 또 부담감도 있었고 뭐 어쩌다가 이렇게 또 나오는 경우들도 있었는데 이 소위 말하는 이제 일반 언어학의 그런 중요도가 특히 소셜 링귀스틱스 같은 부분에서는 중요도가 부각이 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또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따로 저는 이제 구성을 이제 기출해서 이렇게 따로 뺐습니다. 자, 그래서 그게 보면은 이 2002년부터 2013년까지 5문제고요. 적지 않습니다. 우측에 보면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우측에 보면은 언어학에 2문제가 출제가 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2017년도에는 프락스믹스, 이제 접근하기 이제 아예 그냥 그거를 기입형으로 쓰는 문제가 나왔고, 물론 이제 from the passage였으니까 뭐 어렵진 않았죠. 그 다음에 2018년도에는 euphemism이 나왔죠. 완곡어법이라고 하는 거. 물론 이제 교수법과 관련해서는 이제 World Englishes, 이런 또는 Flipped Learning, 그러니까 아주 전공영어 교재에서 배우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 출제가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대비할 거냐,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거를 언어학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영역으로 따로 이제 분석을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형태, 의미, 화형론. 자, 우리는 우측에 있는 그 서답형 유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답형 유형을 보니까 의문론, 형태론을 이렇게 묶어보시기 바랍니다. 의문론, 형태론을 왜 묶었냐면 이 의문론하고 형태론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로 이렇게 융합형 문제로 출제가 됩니다. 우리가 이제 그 기출 분석을 해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의문론 형태론이 가장 중요하다. 제가 맡고 있는 영역 중에서 특히 이제 A형에서 기출 분석 A에서 의문론 형태론. 그 다음에 학교문법 통사론이 이 서답형 유형으로 바뀌면서 배점이 문항수는 비슷한데요. 배점이 더 높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서술형으로 더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문론 형태론은 주로 기입형이 더 많고요. 기입형이 더 많고 학교문법과 통사론은 서술형이 더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그 배점으로 따지면은 이게 59점이나 됩니다. 이제 전체에서. 그 다음에 의미, 화형론 같은 경우는 거의 출제가 잘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의미론은 통사론과 묶어서 이제 그 ambiguity, 중의성을 물어보는 문제가 이제 그 2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학교문법과 이게 연계해가지고, 왜냐면 문법이라는 것도 의미를 배제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출제가 되고 있고, 아주 의미론 전공 지식 자체를 철저하게 반영하는 그런 문제는 지금까지 출제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개념적으로 또 용어적으로 중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비를 하는 거고, 그리고 또 그 화형론 같은 경우는, 한 문제가 이제 1점짜리로 교수법하고 이제 연계해서 그 스피치 액트 시오리에서 이제 한 문제가 출제가 됐었고, 뭐 그런 워낙 이제 그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막 배제시키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출제가 거의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대비를 해야 되고 예측을 해야 되잖아. 왜냐면 예전에 이게 화형론 부분이 2002년부터 2013년까지 보면은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됐었어요. 좌측 보세요. 그죠? 의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의미론보다도 오히려 더 많이 출제가 됐어요. 우리 기출 분석에 다 우리 문항에 이제 들어가 있지만. 자, 그래서 우리가 언제 어떻게 또 출제를 할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대비는 하는데 비중은 어쩔 수 없이 적게 둘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기출 분석도 여기 기출 문항 풀어보는 것도 포놀로지 중심으로 그 다음에 이제 신텍스 그래머 중심으로 이렇게 문제를 풀게 되는 거고, 모폴로지, 시멘틱스, 프레그매티스, 링귀스틱 어쩔 수 없이 모폴로지는 뺐습니다만은 2주에 걸쳐서 얘는 4개를 그냥 묶어서 이제 합니다. 그러니까 좀 비중이 그 중요도가 좀 떨어진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넘겨보시면 여기 이제 학습 전략이라고 되어 있죠. 학습 전략.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영어학의 비중이 높아졌다. 80점 중에서, 자, 전공이 80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교육학이 20점이고, 전공 80점을 우리가 좀 균등하게 배분을 한다 그러면은, 일반 영어하고 이제 문학, 그 다음에 이제 교수법, 그 다음에 이제 영어학, 이렇게 이제 나눠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교수법은 비중을 가장 높게 평가원에서 이거를 그 지침으로 아예 두고 있습니다. 한 35% 이상. 근데 얘가 실제는 40% 이상 출제가 되고 있어요. 많게는 진짜 어떨 때는 45%까지 출제가 됩니다. 그런데 비중이 높은 만큼 난이도는 낮아요. 비중이 높은 만큼 난이도는 낮다. 그래서 이거는 1년 과정으로 충실하게 성실하게 공부한 분들은 실수하지 않으면 대부분 다 마치는 것으로 이렇게 그 분석이 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영어학이 이게 작년 기준으로 하면 33%였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33%는 너무 좀 과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7, 8문제씩 이렇게 출제되는 것은. 그래서 한 30% 정도면 적절치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것도 30%면 예전에 비하면 너무 높은 점수이긴 해요. 비중이. 그리고 얘를 그냥 35% 정도. 그리고 일반 문학이 여기 이제 이렇게 되니까 얘가 한 27%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도 조금 더 높여서 35%. 그러면 70에 100%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퍼센트로 따지면. 그러니까 일반 문학이 지금 특히 문항수가 이제 계속 줄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근데 일반 영어나 문학 중에서 한 문제 정도는 좀 까다로워요. 영어학은 두 문제 정도가 까다롭습니다. 의문론에서 한 문제가 좀 어렵고, 그 다음에 이제 통사론, 문법에서 또 한두 문제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적어도 한 두 문제에서 세 문제 정도가 난이도가 높다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얘는 난이도가 낮고, 여기는 문항수가 적고, 비중이 적다 보니까 영어학에, 제가 뭐 영어학을 강의해서 무조건 여기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실제 최근에 그런 경향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안 하고서는 문제를 합격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2009년부터 2013년까지는 그때는 이제 1차가 객관식 40문항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영어학의 비중이 좀 적었어요. 그리고 영어학이 꽤 어려웠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나중에 이제 풀어보면 알겠지만 상당히 어려웠어요. 그런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40문항 1차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일반 문학 교수법을 중점적으로 공부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점수를 많이 따면 돼. 영어학은 배점도 문항수가 적었기 때문에, 그때는 배점이 다 똑같으니까, 문항수가 적었기 때문에 누구나 쉬운 거는 맞히고, 어려운 거는 누구나 틀리기 때문에 여기에 시간 투자를 이렇게 많이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당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서답형 유형으로 바뀌고 최근 2, 3년 동안은 영어학의 비중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또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못 맞히면 그냥 어려운 거죠. 그죠? 못 맞췄기 때문에, 많이들 못 맞췄기 때문에, 여기에서 많이 합격과 불합격이 갈리는, 그러니까 여기는 누구나 비슷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영어학을 제가 좀 더 이제 심화하면서 이제 집중적으로 올해 이렇게 이제 끌고 가는 겁니다. 코스별로 해서. 그런 이유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거기 보면은 배점이 높고 어려운 과목이다. 근데 어려운 과목이지만 어려운 과목일수록이요, 열심히 제대로만 하면은 가장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는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어렵다는 얘기는 그만큼 여기가 당락을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역으로 여기를 공략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기피하는 게 아니라. 자, 그다음에 두 번째, 기출 분석에 따른 영어 학습 방향 및 답안 작성 요령 해서 쭉 한 5가지 정도로 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이거는 읽어보시고 중요한 부분들은 이렇게 체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고등학교 학습 전략에서 이제 비중도 지금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각 영역별로 거기 이제 넣어놨으니까 한 번씩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이 정도는 여러분이 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자, 그러면 20쪽으로 가서 문제를 이제 하나씩 이렇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요 교재가 없는 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주 옛날 교재, 그러니까 작년 교재죠. 작년 교재 요 교재가 있는 분들은, 요 교재는 지금 2018년도 문제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근데 2002년부터 2017년도까지는 똑같이 들어가 있어요, 문항수는. 그리고 이제 앤서하고 여기 이제 부록 부분도 여기는 이제 문항하고 같이 이렇게 묶어놨는데, 지금 요 교재에서는 분리를 해놓은 거거든요. 이제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좀 불편하더라도 제가 문항별로 문제를 풀 거니까 요 교재 가시고 계신 분들은 물론 요 교재를 사면 더 좋긴 하지만 좀 부담스러운 분들은 그냥 요 교재를 활용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내용 문항 는 똑같기 때문에. 자, 그럼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록은 이렇게 분철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좌측에 놓고 우측에 놓으면 훨씬 더 이제 좀 편하게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2014년도 전공 A, 그러니까 A형하고 B형으로 이렇게 구분하잖아요. 전공 A 기입형 11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픽을 뭐라 줬냐면 Velarization and Syllabic Structure, Dark Hair and Syllabic Hair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거는 사실 이제 제가 제공한 토픽이고 여러분 스스로도 한번 토픽을 이렇게 만들어 보는 건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음 문제부터는 여러분이 제가 드린 거를 보지 말고 여러분이 지문 분석하고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서 한번 토픽을 한번 써보시고 제 거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일단 한 문제만 풀고 잠깐 쉬도록 할게요. 자, 이거 read the passage and fill in the blank with one word 이렇게 돼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퀘스천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2 points 2점으로 되어 있고, 자, 일단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in English 영어에서는 the lateral phoneme L. 자, lateral이란 말이 나왔고 phoneme이란 말이 나왔죠. 그죠? 우리 공부한 것들이 그대로 기출 지문에 연결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lateral phoneme L은 has two allophones. 두 개의 엘러폰을 갖는다. 폰인과 엘러폰의 관계를 이제 우리가 알고 있죠. 그리고 phonological environment, 그쵸? 그러한 음은 환경을 기술하는 게 우리가 이제 음은 phonological 룰인데, 여기서도 phonological 룰을 지문 안에 표현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에서 중요한 키워드를 블랭크로 채워넣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답은 rhyme이었었는데, 슬라브 스트럭처에서. 자, 클리어 L하고 다크 L이 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좀 더 익숙하게 제 강의를 들었던 분들은, 저는 이제 체계적으로 이 영어학을 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 포님 L이 있죠. 근데 이거를 레터럴, 리퀴드 사운드에는 L하고 R 사운드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L과 R을 또 구분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레터럴이라는 거예요. 자, 레터럴 잘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도 있는데, 여기서 뭐 그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고, 여기서 레터럴 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이제 모르시는 분이 있어서 잠깐 이제 말씀을 드리면, 레터럴이라는 건 뭐냐면 공기 흐름이 이 L 사운드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중앙으로 흘러가면서 소리가 나요. 중앙으로 스탑이든 프리커티브든 애프리커시든 그 다음에 이제 네이저리든 글라이드든. 근데 레터럴 리퀴드 중에서 이 L 사운드만, 왜냐하면 L 사운드가 어디를 막냐면 엘비올라 리치 쪽을 딱 막거든요. 해보세요. 여기 나와 있는 림, 클라임, 클락 할 때, 락 할 때, 그 소리를 한번 내보세요. 림 할 때 어때요? 림 하면 딱 중앙을 막고 양 옆으로 공기가 흘러가면서 소리가 만들어지거든. 그래서 이거를 치금이라고 하는 거야. 설치금. 우리말로 하면은, 설치음. 이렇게 됩니다. 자, 첫 시간이라 조금 이런 것까지 이제 한번 짚어보려고 해요. 우리가 오메가 코스에서 1, 2월에 기출 분석을 했는데, 거기에서는 이런 얘기 잘 안 합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시그마 코스이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1월부터 4월까지 공부한 내용들을 이제 복습하는 그런 측면도 있는 거죠. 당연히 복습하면서 적용을 해보는 거니까. 자, 그래서 두 개의 엘러폰을 갖는다. 자, 이게 L 사운드가 두 개의 엘러폰을 갖는다. 하나는 클리어 L이고 하나는 다크 L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클리어 L과 다크 L의 그러면 클리어 L은 뭐고 다크 L은 뭐냐 이런 얘기죠. 물론 이제 거기 데이터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근데 다크 L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villarized alveolar latera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뭐냐면 villarized 한다. 얘는 villarized가 안 된다는 얘기죠. non-villarized. 이런 용어를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두 가지 소리의 특성이 다르다는 거죠. 그것은 결국 뭐에 따라서 다른 거냐? 환경에 따라서, 즉 분포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분포에 따라서. 그래서 여기는 클리어 L인 경우에는 1번과 2번 데이터에서 보여주고 있고, 다크 L인 경우에는 3번과 4번 데이터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먼저 얘기하면 1번 데이터에서는 온셋 포지션 올 때는 L 사운드가 원래 엘비올라 리치에서 그 위치에 소리가 난다는 거야. 자, 1번 데이터 한번 볼까요? 림 해보세요. 림, 클라임, 락, 그죠? 그래서 온셋 포지션에 왔죠. 자, 우리가 슬라블 스트럭처를 머릿속에 이제 우리가 있잖아요. 그걸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온셋, 그 다음에 라임, 그쵸? 라임. 이제 간혹 요렇게 쓰는 경우도 있어요. 요렇게 RIM이라고. 근데 어쩌다 그렇게 쓰는 거고요. 요게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용어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뭐가 있죠? 뉴클리어스.
그 다음에 여기가 코다. 이렇게. 그래서 뉴클리어스는 바울이 오죠. 그죠? 그 다음에 온셋에는 자음이 하나부터 3개까지 올 수 있죠. 그 다음에 코다에는 자음이 하나부터 4개까지 올 수 있죠. 자, 온셋은, 뉴클리어스는 반드시, 어블리가토리, 반드시 있어야 되죠. 이제 소리의 단위, 최소 단위가 이제 실라블이거든, 이게. 그러니까 음절이라는 건 소리의 최소 단위예요. 소리가 나기 위해서는 적어도 모음 하나는 있어야 된다는 거야. 자음 가지고는 소리가 안 냅니다. 자음은 반드시, 우측이나 좌측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모음이 있어야 돼요. 자, 그게 영어의 음절 구조예요. 자, 한국의 음절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죠? 참고로 한국의 음절 구조는 뉴클리어스 바울이 있고 온셋 코다가 하나씩밖에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온셋 코다는 뭐 할 수 있어요? 생략할 수 있죠. 그러니까 모음 하나만 있어도 음절이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제 요거를 물어본 거예요. 라임이 이제 답이었는데 여기 이제 라임을 물어본 겁니다. 이러한 음은 환경과 음은 그런 변화를 통해서. 자, 그래서 온셋 포지션에 올 때는 L 사운드로 발음이 되더라 이런 얘기죠. 자, 그런데 2번을 보세요. 2번도 보니까 Miller, Yellow, Billow. 자, 보세요. 이것도 역시 레터럴 L 사운드가 지금 클리어 L로. 클리어 L은 그냥 엘비올라 리치에 혀가 정확하게 딱 닿아서 나는 소리예요. 해보세요. Miller, Yellow, Billow. 이것도 역시 온셋 포지션이에요. 근데 같은 온셋인데 왜 이렇게 좀 달리 구분을 했느냐 봤더니 어떻게 되어 있어요? 모음 앞에 칸소넌트가 2개까지 올 수가 있는데 여기 모음 바로 좌측에 있는 그러한 L 사운드죠. 그래서 클라임 할 때는 이제 자음이 2개잖아요. 그리고 모음 바로 앞에 L 사운드가 와 있죠. 그러니까 요 위치, 이게 온셋이잖아. 그죠? 바울 앞에 오는 게 온셋이죠. 그죠? 온셋 위치. 근데 두 번째는 바울, 칸소넌트, 바울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모음과 모음 사이에 낀 요 칸소넌트는 온셋인지 코단지를 우리가 판별을 해줘야 되잖아요. 구분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슬라블에서 배울 때 온셋, 맥시멀 온셋 프린시플이라는 게 있었죠. 요거는 이제 인터보칼릭 칸소넌트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모음과 모음 사이에 껴있을 때는 특히 이 자음이 하나일 때는 반드시 이건 뭐가 돼요? 온셋이 되죠. 발음할 때. 온셋. 뉴클리어스가 있을 때 반드시 온셋에 연결해서 음절을 구성해줘야 돼요. 이게 맥시멀 온셋 프린시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알고 있느냐 이런 얘기죠. 물론 여기서 이거를 물어보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것도 온셋, 온셋이다. 그럼 온셋일 때는 클리어 L로 발음이 된다. 즉 블러라이즈 된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보세요. 그러면 세 번째를 발음을 한번 해보세요. Meal 좀 다르죠. 밀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죠? 밀 하지 않고 meal. 그 다음에 feel, fire, milk 이렇게 하죠. 요거는 모음 다음에 이제 오는 위치니까 코다 위치에서 온다는 거 알 수 있죠. 자, 코다 위치에서 오는데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자음이 2개 올 수도 있는데 모음 바로 옆에 오는 자음에서 L 사운드가 지금 나타나고 있죠? 그랬을 때 이것이 빌라라이즈 된다. 빌라라이즈 된다는 건 뭐냐면 아까 클리어 L 사운드 같은 경우는 클리어 L은 여기서 이렇게 소리가 나는 거예요. 혀가. 그 다음에 이제 다크 L 같은 경우는 얘가 떨어집니다. 이렇게 떨어지면서 이쪽으로 혀가 올라가요. 빌라라, 여기가 빌라잖아. 빌럼. 이쪽 빌럼이죠. 그죠? 여기가 이제 유블라고. 이렇게. 공기가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목젖이 있는 부분인데, 얘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여기면 터치를 하진 않습니다. 올라가면서 나는 소리예요. 빌라라이스드. 해보세요. 그래서, meal. 해보세요. meal 하면 혀가 어때요? meal. 여기 딱 닿는 게 아니라, meal 하면서 이쪽에 혀의 백 부분이 올라가면서 소리가 나죠? 이게 이제 빌라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딱 붙어버리면 무슨 소리가 돼요, 여기서? 크나 응 소리가 되는 거죠. 빌라 사운드가 되는 거죠. 근데 얘는 붙진 않고 이쪽으로, retract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나는 소리다. 자, 그래서, 일단 4번은 잠깐 남겨두고, 그 위에, articulate, 두 번째 줄에 보면 articulatory difference between the two. 자, 그 차이가 뭐냐면,
In the former, 즉 clear air에서는 the back of the tongue is lowered. 자, 이 혀가 낮아지고, 자, back, 그러니까 이 혀의 뒷부분이 낮아지고, 낮아진다는 건 뭐냐면, 이렇게, 뒷부분이 이렇게 낮아져서, 여기 그 팁부분이 어디로, alveolar 릿지를, 이쪽에 붙으면서 나는 소리라는 뜻이에요.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지금 여기에 포커스를 두는 거야, 여기. 반면에, the latter, 후자는 it is raised, 즉, back of the tongue이 raised 됩니다. toward the velum. 그죠? velum 쪽으로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올라간다 그랬죠? 올라가면서, 이게 올라가는 걸 raise라고 하고, 그러면서 또 뒤쪽으로 이렇게 후퇴를 해버려요. retract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retract toward the velum. uvula 쪽으로 retract 됩니다. 그런데 without make contact in either case. 어떤 경우라도, 둘 다, 그쵸? 즉, former이든 latter이든, 이쪽을 접촉하지는 않는다. 자, 그래서 그 예를 지금 여기서 이제 보여주고, 이게 바로 빌라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현상을. 뭐라고 한다고요? 빌라라이제이션. 우리말로 굳이 번역을 하자면 연구개음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쪽이 이제 좀 부드러운 부분이기 때문에, 연구개, soft palate. 자, 우리 공부했던 것들이 어때요? 다 적용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을 볼게요. 4번을 보니까 middle, bubble, ton을 뭔가 좀 달라 보이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음절 구조로 요거를 조금 분석을 해보면 뭐 요런 겁니다. 자, 얘는 겉으로 봐서는 코다인 것처럼 보여. 왜냐하면 C1, C2의 지금 L 사운드가 어디냐면 middle, bubble, ton을 할 때 여기 두 번째 요 위치에 L 사운드가 오죠. 그런데 어쨌든 요 코다 자리에서 첫 번째 오든 두 번째 오든 둘 다 빌라라이즈드. 여기, 그죠? 한번 해보세요. middle. 혀가 이 백 부분이 뒤쪽으로, 빌럼 쪽으로 레이스 되고 유블라 쪽으로 어떻게 돼요? 리트랙트 되면서 소리가 나는 것은 비슷하죠? 거의 똑같아요. middle, bubble, tunnel. 자, 그런데 요 위치에 L 사운드가 오고 L 사운드 앞에 다른 자음이 오게 되면 얘는 다크헬이면서 빌라라이즈 된 그런 현상을 다크헬이라고 하는 거야. 또 다른 말로는 다크헬. 같은 말이에요. 음운 현상으로 얘기하면 빌라라이제이션. 얘의 별칭으로 얘기하면 얘는 다크헬. 좀 어두운 소리다 이렇게 얘기하고 얘는 좀 클리어. 좀 깨끗한 소리다. 또는 라이트라고 해요. 그래서 가벼운 소리다 이렇게 또 라이트헬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런데 요 위치에 오게 되면 얘가 뭐가 되냐면 소위 슬래빅 컨소넌트라고 해서 슬래빅이 되는 거예요. 피크가 하나 더 형성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요거는 결국은 슬래빅이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얘가 뉴클리어스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뉴클리어스가 된다. 자, 그러면 미들 가지고 하나 이제 설명을 해볼게요. 미들. 자, 우리가 그러면 슬래빅 컨소넌트의 이제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피크를 형성한다. 피크를 형성한다는 것은 그것은 결국은 걔가 뉴클리어스가 된다 이런 얘기거든. 자, 우리가 이제 소나리티 하이라키를 6개 단계로 구분했었잖아요. 스탑, 프리커티브, 애프리컷, 그 다음에 네이저, 리퀴드, 글라이드, 바울 이렇게 이제 구분했었기 때문에 얘가 이제 3번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6번에 그래서 피크가 이렇게 하나 형성이 되는 거야. 여기가 피크가 되는 거야. 피크라는 게 봉우리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스탑 사운드니까 여기가 1번이 돼버려요. 그죠? 그 다음에 얘가 4번이잖아. 리퀴드가.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또 형성이 되냐면 피크가 또 하나 형성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소나리티 싱커스 프린시플에 의하면, 즉 소나리티 시오리에 의하면 얘는 피크가 2개인 거예요. 음절이 2개인 거죠. 그리고 얘는 다크헬이 되면서 자, 음절화가 이루어졌다. 이런 얘기야. 음절화가 이루어졌다는 얘기는 뭐냐면 얘가 뉴클리어스고 얘가 온셋이고 얘가 또 뭐가 된다는 거야? 뉴클리어스가 된다는 거야. 뉴클리어스가 2개가 된다는 얘기는 음절이 2개라는 뜻이죠. 피크가 2개라는 뜻이죠. 오케이? 그리고 얘는 이제 중간에 껴있기 때문에 맥시멈 온셋 프린시플에 의하면 요 음절의 온셋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얘기를 여기서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그러면 이제 블랭크를 우리가 채워져야 하기 때문에 자, we can see that
clear air, dark air in complementary distribution. 자, 밑줄가 보세요. 이것도 기입형으로 우리가 문제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complementary distribution이다.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상보적 분포다. 서로 위치가 겹치지 않는다. clear air하고, clear air은 어디에 위치해요? 온셋에 위치하고. 자, 둘 다 온셋에 위치하고. 그 다음에 dark air은 어떻게 위치해요? 코다. 그죠? 코다 위치하죠? 얘도 코다인데 코다 자리에 그대로 머물지 않고 뭐가 돼버렸어요? 슬래빅이 돼버렸어. 그러니까 얘는 코다 위치. 다시 한번 쓰면 얘는 코다. 이제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뉴클리어스. 각각 위치가 어떻게 돼요? 상보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상보적인 걸 보면은 여기 온셋에 지금 1번과 2번이 클리어 L로 나타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코다에 3번이 여기에 나타난 거죠. 그죠? 근데 L 사운드가 코다에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는 소리상으로는 어디에? 뉴클리어스. 다 뭐예요? 상보적 분포. 그래서 여기는 클리어 L, 여기는 다크 L, 빌러라이즈 된 다크 L. 자, 이렇게 분포가 딱 나눠지는 거예요. 자, 분포를 둘로 딱 나누면 어떻게 돼요? 아, 클리어 L은 온셋, 다크 L, 빌러라이즈 L은 라임. 그래서 이게 답이었던 거예요. 알고 보면 좀 쉽다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이건 많이 틀렸습니다. 첫 해, 이 문장. 이게 첫 문제로 나온 건데, 의문문 첫 문제로 나온 건데, 영어학의 의문문 첫 문제로 나왔는데, 이 라임을 알면서도 못 쓴 분들이 굉장히 많았던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알지만 못 썼다. 그래서 상당한 경각심을 우리에게 불러일으켰고, 상당히 좋은 문제로 저는 이걸 굉장히 평가를 했었거든요. 자, 그러면서도 거기 지문을 굉장히 또 지문 좋아요. 이게 complementary distribution이가 폰인과 엘러폰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그래서 폰인과 엘러폰이 또 의문론에서는 가장 중요한 개념인 거예요. 그리고 계속 출제가 되고 있는 거고, 그와 관련해서 미니멀 페어스도 출제가 됐죠. 이제 실라블이 또 중요하니까 실라블의 이제 온셋, 뭐 코다, 뭐 이런 부분들이 계속 출제가 되는 거예요. 라인. 자, complementary distribution이다. L appears, 자금성. 왜 그것이 complementary distribution이냐면, 자, 이런 게 잘 이해가 돼요? 잘 안 되더라도 일단 따라오시고 여러분이 복습하시면서 충분히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거 아주 좋은 문제고 아주 좋은 데이터예요. 자, 이것만 잘 이해해 놓으면 나머지 포놀로지컬 룰에 대한 것들은 좀 더 쉽게 갈 수 있어요. 하나를 정확하게, 예시 문제잖아, 이게 일종의. 샘플 있잖아. 샘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L, clear appearance는 온셋 포지션에 나타나고요. 1, 2에서 Y 반면에 clear L은, dark L은 appearance는 코다 포지션에 나타납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이해 못하면 안 되죠. 그죠? 데이터를 다 설명해 주는데 이걸 이해 못하는 것은 아직 기본이 제대로 안 돼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the rule involved seems to be,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어떤 룰이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냐면, 빌라라이제이션. 자, 이것도 빌라라이제이션이라는 거 이미 공부한 거예요, 우리가. 그죠? 기본 심화 교재에서. 예, 영국의 음화가 take place, 일어납니다. whenever, 어떨 때마다 일어나냐면, L is in a coda position. 밑줄. 자, coda 포지션에 있을 때. 그죠? 여기. 코다 포지션에 있을 때, 빌라라이제이션 일어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 빌라라이즈가 된 그런 소리를 우리는 다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However, the cases in 4가 문제죠. Cannot be explained by this rule. 코다 포지션으로만 가지고는 설명이 안 되더라 이런 얘기죠. 자, 여기서 빌라라이제이션의 그 의문규칙은 그거예요. 빌라라이제이션 take place whenever L is in a coda position. 요거예요. 요게 빌라라이제이션의 의문규칙이에요, 요게. 근데 4번을 설명하려니까 안 되더라. 여기도 분명히 빌라라이즈 된 다켈이 있는데, 자, because 왜냐하면 dark air is syllabic. 여기서 syllabic이 된다는 거예요. 밑줄. syllabic이 되고 constitute nucleus. 자, 나오죠? 이것이 핵을 이룬다. 이런 얘기예요. 핵을 이룬다. 제가 보여줬죠? 근데 그것은 which is usually occupied by a vowel. 그 핵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몸에 의해서, 몸이 차지하는 자리라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그 자리를 누가 차지할 수도 있다? 공명도가 높은 L 사운드가 차지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빌라라이즈가 일어나는 환경이 두 개의 환경이잖아요. 코다 포지션에 있을 때, 뉴클리어스가 될 때. 이걸 좀 더 일반화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지. 이거를 어떻게 한다고요? 일반화시키자. 뭐를 일반화시키는 거야?
디스트리뷰션을, 위치를, 분포를. 그러면 컨스티언트가 어떻게 해? 각각의 컨스티언트였잖아. 우리가 통사로 얘기하면 뉴클리어스도 하나의 컨스티언트고 얘도 하나의 컨스티언트잖아. 근데 얘네들이 어떻게 해? 합쳐져 가지고 또 다른 컨스티언트를 이루죠? 그러니까 요 위치하고 요 위치 있는 것을 통합하자 이런 얘기죠. 그러면 어디에 위치하면 되냐면 라임 안에 위치하면 되죠. 그럼 라임은 뉴클리어스 아니면 코다니까 L 사운드가 코다 자리에 오든지 아니면 뉴클리어스가 되든지 그 위치가 라임이다 이런 얘기죠. 아주 괜찮은 문제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By minimally modifying the above rule, 룰을 이렇게 우리가 이제 또 수정 보완합니다. 그래서 we can obtain a more accurate, 좀 더 정확한 규칙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즉, 컬런 letter L phoneme is velarized if and only if. 이거는 이제 뭐뭐일 때만 이런 얘기야. 뭐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뭐일 때만. It is parts, it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는 L 사운드를 얘기하는 거죠. 그것이 부분이기만 하면 된다는 거야. 뭐에? Of the blank. Rhyme. 요거의 part. 이렇게 된 거죠. 우리가 이제 MP, determina, N. 요게 determina, N 합쳐져 가지고 또 뭐의 MP라고 하는 constituent를 이루죠. 그러면 요 안에 있기만 하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얘도 뉴클리어, 여기 그 라임 안에 뉴클리어스하고 코다가 있으니까 요거의 파트이기만 하면 되더라 이렇게 얘기지. 오케이? 그래서 이게 3번 데이터, 이게 4번 데이터. 너무 멋지잖아요, 그죠? 꿈보다 해몽을 너무 잘한 것 같아. 아무튼 요렇게 이제 우리가 첫 시간이라 조금 이제 그 분석을 해봤는데, 이거는 제가 해설 강의에서도 했었고, 기출할 때 첫 문제를 늘 나오기 때문에, 늘 비슷하게 이렇게 이제 그 제가 해설을 하는데, 이거 하나를 제대로 분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게 아주 전형적인 그러한 그 폰인과 엘러폰의 관계를 설명하는, 포노로지컬 룰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컴플리멘터리 디스트리뷰션과 그 관련해서, 또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그런 그 패시지이면서도 이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예요. 아시겠죠? 자, 잠깐 쉬겠습니다.